안녕하세요. 다재무능 이내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새로 바뀐 제 공간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동안 제 집은 일부만 공개되거나 1년 전 오늘의 집에서 공개된 모습이 전체의 마지막이었어요. 그 뒤로도 여러 공간 활용을 위해 많이 바꾸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제 방은 이런 7평 원룸에서 정말 모든 것들을 직접 만들어 바꾼 공간이에요. 또한 한국 홈 인테리어 스타일에는 어쩌면 조금 마이너한 인더스트리얼 계열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공간별로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가장 먼저 소파를 볼 수 있어요. 직접 제작한 소파는 유일한 컬러인 초록색 계열을 가지고 있고 제가 간단히 앉아서 쉴 수 있을 정도의 크기로 만들었답니다. 좁은 공간임에도 소파를 놓은 이유는 벙커 침대 때문이에요. 벙커 침대를 쓰면 침대에 자주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업무 공간 외에 아래에서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했어요. 그렇지만 공간이 너무 작아 기성품 소파는 사용할 수 없었기에 완성도는 엉성하지만 나름 저만의 디자인으로 만들어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그 위에는 벽을 정말 한껏 꾸며놓았어요. 가끔 올리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도 가장 반응이 좋은 것은 이 벽 꾸미기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저는 벽면이 깔끔하게 남아있는 걸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무언가 꽉꽉 차 있어야 하고 그 공간에 보는 맛이 있어야 하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서 제가 좋아하고 누렸던 추억들을 다 꺼내서 붙여놓아요. 그때의 순간을 계속 새롭게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랄까요? 그래도 통일감은 있어야 정리된 느낌이 들긴 해서 최대한 초록과 그 인접색 계열만을 섞었어요. 제가 벽을 꾸밀 때 어떤 것을 이루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저는 엽서를 틈틈이 모으곤 하지만 대부분 보던 잡지에서 예쁜 부분을 뜯어서 붙여놓거나 포장대로 온 카드, 보고 온 콘서트의 티켓과 바구니 등 제가 직접 소비하고 누렸던 것들을 붙여놓아요. 요새 나오는 것들은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디자인이 잘 되어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붙이기 아쉬울 때는 다이소에 가서 액자나 마스킹 테이프, 서류 클립 또는 다른 포장재를 덧대서 붙여놓아요. 이런 것들이 벽면을 가득 메워서 공간 한쪽을 차지하고 있으면 가끔 뿌듯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런 것들이 지저분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나 많으시지만 그래도 좋아해 주시는 분들도 있다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생각되긴 해요. 이곳을 돌아 창문 쪽을 보면 선반과 옷장이 이어져 있어요. 이 선반은 버리려던 옷장의 프레임과 공간을 계속 바꾸면서 남는 목재들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마감이 좀 엉성한 편이죠. 제 로망 중 하나가 바 테이블이었는데 이건 원래 부엌 쪽에 냅뒀었거든요. 그런데 바 테이블이란 게 앞쪽이 막히면 좀 답답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빼뒀던 건데 이걸 버리긴 아깝고 근데 또 구조를 바꾸니까 어디에든 넣고는 싶고 어디에 넣을지 고민하다가 남는 공간이 창문이니까 하고 넣었어요. 그러면서 또 이것만 놓기엔 아까우니 선반을 만들어서 부엌에 있던 에스프레소 머신과 각종 조명을 이쪽으로 빼서 놓아주었어요. 덕분에 집에 들어왔을 때 시선의 높이가 다채로워서 공간을 조금 더 재미나게 사용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가끔 창문을 열면 맞이하는 하늘들이 예쁘기도 해서 낮에는 멍 때리며 창문 밖을 보고 있기도 한답니다. 이 앞에 있는 공간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그래 멋있네 하는 반응을 보이다가 옷장을 보면 헛웃음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제 옷장엔 유색이 없거든요. 몇 년 전부터 검정색과 정말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옷마저도 전부 검정으로 바꿔버린 후 그 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있거든요. 옷장도 직접 만든 건데 철물점을 들렸을 때 그날따라 유독 공사장에서 쓰이는 파이프 고정 부속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옷장의 파이프 고정 부분을 떼어버리고 흑관 파이프랑 같이 고정해 넣었어요. 아무래도 공사장에서 튼튼히 고정해야 하는 용도로 쓰이다 보니 옷을 이렇게 많이 걸었는데도 무너짐이 없이 튼튼히 쓰고 있답니다. 그리고 바지 정리. 원래는 바지걸이를 이용했었는데 이게 쓰다 보니 정리도 진짜 번거롭고 태깅을 해서 사용하고 있더라도 옷이 전부 검정이라 어차피 계속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만 몇 달을 하다가 최근에 공구 후속 박스라는 것을 봤어요. 나사 같은 것을 정리해서 담는 건데 이걸 검정으로도 팔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15개를 산 뒤에 차곡차곡 쌓아준 뒤 바지의 종류별로 태그를 쓴 후 안에 정리해서 넣어주었어요. 공간에 나름 특색도 주는 것 같고 제 취향으로 예뻐서 만족하며 사용하고 있답니다. 옷장 뒤로는 바로 작업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요. 저는 모니터 타블렛을 쓰니까 양쪽으로 책상이 넓을 필요가 없어서
옷장과 책상 넓이를 맞추어 공간을 만들고 모니터 암을 통해 위아래로만 모니터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밑바닥이 살짝 올라와 있는 이유는 방음제를 깔아주었기 때문이에요. 제 목소리가 밑집까지 들린다는 아랫집분의 말씀이 있으셔서 그날 이후 후다닥 작업 공간에 방음제를 깔아주었답니다. 이 방음제에 관한 건 이전에 다른 곳에서도 소개가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그런 건 효과가 없지 않냐? 라며 좀 거세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직접 1년 가까이 쓰면서 확실히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으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효과가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구성된 책상 공간 옆에는 중간 높이의 가벽을 세워 1차적으로 공간을 분리해주고 벽 쪽에는 남는 목재를 세워 선반을 만들고 그 위에 블라인드 프레임과 조명을 놓아주어 공간을 풍성하게 했어요. 책상 뒤쪽에는 블라인드를 설치해서 화면이 어느 정도 가려지게 만들어서 작업하러 들어왔을 때 약간 독서실 느낌으로 집중이 되도록 해주었어요. 왼쪽 가벽에는 작업에 쓰이는 헤드셋을 걸 수 있고 각종 USB 포트와 조명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해주었어요. 오른쪽 벽에는 자주 사용한 노트북을 거치할 수 있도록 선반을 달아줬습니다. 이건 모니터 타블렛을 쓰시는 분들에게는 나름 팁이에요. 다이소에서 파는 전선 정리 클립을 타블렛 옆쪽에 붙여서 펜을 보관하시면 펜 거치대 없이 굉장히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답니다. 휴대폰과 에어팟 등 메인 충전은 무선으로 사용해서 작업하다 바로바로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이렇게 갖춰진 환경들이 저를 신나고 깊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그리고 제 공간의 마지막이자 제 인테리어의 핵심, 벙커 침대 공간이에요. 저는 항상 작은 공간에서 지내왔기도 하고 공간 활용을 위해 벙커 침대를 쓰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전 제가 정말 독보적이라 장담할 수 있는 건 벙커 침대를 직접 제작하고 실사용하는 것을 몇 년째 유중이랍니다. 그렇게 벙커 침대로 할 수 있는 극한의 공간 활용에 대해서 정말 쉴 새 없이 떠들 수 있어요. 이번 벙커 침대 배치도 아마 한국 원룸에서는 정말로 찾아보기 어려운 구조일 거예요. 부엌 공간에 같이 넣었거든요. 물론 복층에서는 이런 구조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겠지만 단층 구조에서 벙커 침대를 부엌에 넣는 인테리어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왜 이 침대를 부엌에 넣었냐면 저는 벙커 침대를 정말 좋아하고 추천하는데 벙커 침대 사용을 고민하는 분들의 걸림돌 중 하나가 작은 공간에 놓으면 더 답답해 보인다 라는 점이더라고요. 이 점은 저도 일부 동의해요. 그렇게 정말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다 부엌 공간을 봤어요. 부엌이라는 점을 빼면 2m, 1.8m의 여유 공간인 점이죠. 심지어 부엌에서는 싱크대 조리 부분을 제외하고는 앉아서 먹기에 위 공간을 죽어있는 셈이잖아요. 이거다 싶었죠. 설계상으로는 문제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 구조를 실제로 실행하기에는 2달이라는 고민 시간이 걸렸어요. 현실적으로 부엌, 싱크대 옆에 벙커 침대를 놓는 인테리어는 찾아보지 못했고 이렇게 해버리면 조리할 때에 불편하거나 냄새가 배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렇게 고민하다 일단 해보고 난 뒤에 불편함 바꾸자 라는 마인드로 했었는데 결과는 정말 너무너무 대만족이고 지금도 정말 편하게 쓰고 있어요. 우선 정말 큰 부피감을 가진 벙커 침대가 시야각 외로 자리 잡히니까 공간을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이 제일 큰 장점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부엌 공간을 쓰는데 불편하지 않을지 이것도 생각보다 더 편리했어요. 제가 키가 크고 덩치가 좀 있는 편인데도 싱크대 쪽을 사용하는 데에는 걸리는 점 없이 편하게 사용하고 있어요. 식탁에 무언가를 놓을 때에는 어차피 허리를 숙이니까 부딪히는 점도 없고요. 원래는 창문 쪽에 썼던 블라인드를 이쪽으로 달아준 것도 부엌에서 발생하는 것들을 막아주는 데 꽤나 도움이 되더라고요. 결론적으로는 정말 대만족감의 벙커 침대를 사용하고 있어요. 벙커 침대 밑으로는 기존의 부엌 요소를 배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오히려 공간이 작아지니 더 깊게 공간을 밝히는 느낌이라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드는 느낌을 받아서 좋아요. 이제 소개 안 된 부분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해볼게요. 창문 쪽에서 마주하고 있는 벽에는 거울이 있는데 전신 거울을 그냥 놓기엔 부담스러워서 문처럼 보이도록 리폼했어요. 어떤 카페에서 거울을 창문 틀처럼 만들어서 놓으신 것에 힌트를 얻었답니다. 엑사트는 다이소에서 A3 엑샤 2개를 사서 틀만 사용했고요. 철제 수납함에는 은근 자주 쓰는데 찾으면 없는 것들을 모아놨어요. 이어폰 바로 현관인데 현관이 좀 작은 편이라 이곳은 엄청 꾸미기보다는 선반에 제 취향의 것들을 올려두고 기존 신발장에 T5로 센서 등을 직접 만들어 그 밑에 나가기 전 쓰는 것들을 올려두었어요. 룸투어 영상 어떠셨나요? 이런 스타일로는 처음 영상을 만들어봐서 미숙한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꼭 공개하고 싶었던 건 작은 공간에서도 내 취향을 한껏 담는 방법을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아무쪼록 이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용기 내어 방을 구석구석 공개하고자 결심했어요. 저는 실험적인 디자인을 실용적으로 변환하기 위해 제 방에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해보며 바꾸고 그래요. 이번 디자인은 약 1년간 고민했던 시간들이 담겨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궁금한 공간이 있으시면 댓글로 언제든 요청해주세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과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내였습니다.